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월말이 되면 늘 가지고 오는 주제죠.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올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피자. 세 번째, 얼룩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스타트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제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어올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들 있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여러분에게 올까요? 클라우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구름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꺼낸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름이 보입니다. 하늘엔 늘 구름이 떠 있죠. 1분 1초 구름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늘 변해요. 모양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되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결무늬, 그런 구름이 되기도 하고 하죠.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모양이 변한다입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과 어떤 분이,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변한다. 라고 볼 때는 이제 두 분이, 사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관계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두 분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커플로.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같지만 부서라고 할까 혹은 여러분의 직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집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의 모양이 바뀌는 것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여러분이 좀 봄이 돼서 인테리어를 좀 바꾼다든지 혹은 방을 옮긴다든지 언니와 나의 방을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뭐가 됐든 모양이 바뀐다예요. 보통 이제 타로에서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혼돈에 빠져 있다. 뭐 약간 요런 아이템으로 쓰기는 쓰는데 이 카드에서는 모양이 바뀌는 걸로 씁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여러분의 4월은 어떤 모양이 바뀌는 일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카드를 옆에 놔두고 이제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상태 보고요. 기적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변화이길 바래요. 어쨌든 간에 저 카드 역시도 변화와 관련된 카드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파이어가 나옵니다. 자, 파이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점성술과 타로에서 파이어는 파이어 사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가 파이어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이 시기가 바로 양자리의 시기입니다. 양자리가 3월 21일부터 스타트돼요.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뭐 19일, 20일, 뭐 21일 요 사이에 스타트가 되거든요. 타로에서도 그렇고요. 점성술에서도 그렇고요. 1년의 시작은 양자리로부터 스타트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다. 음력설을 또 세잖아요. 그것이 1년의 시작이다. 1월 1일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점성에서는 양자리가 별자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해지는 것도 양자리 때부터이기 때문에 양자리 때부터 1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작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파이어라는 게요, 액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가능하죠. 지난 겨울에 여러분이
올해 봄에는 내가 카페를 하나 해봐야겠어. 그러려면 뭐 이런 저런 게 필요하겠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 에너지. 그게 바로 파이어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파이어라고 본다면요. 어떤 열정, 시작하는 힘,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듭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건 있으신 것 같아요.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솔직히 이 카드가요, 무엇인가를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카드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권력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직책이 많이 높다든지 집안에서도 여러분의 위치가 높다든지 이럴 때 그 권력이나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의미를 좀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가혹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좀 과하고 조금 과하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콜피오 카드가 나오네요. 정갈자리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뭐냐라고 했는데 정갈자리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정갈자리다. 가능하죠. 지금 옆에 나와 있는 파이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싶어서 꺼낸 거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정갈자리다. 혹은 여러분의 상승공이 정갈자리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 정갈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요. 나의 사람을 위해 나는 희생한다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들, 나의 애인, 나의 배우자, 그 사람들이 힘들고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솔선수범 나서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다만 여러분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정말 물심양면 도와준다는 의미죠. 정갈자리가 그런 겁니다. 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정갈자리가 갖고 있는 그 액면가 그대로의 어떤 의미는 변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슬픈 일이 하나 벌어지거나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어가 나와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시작하고 싶고 열심히 추진하고 싶고 이런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변신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쉐이프시프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스콜피오 카드와도 일맥상통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요. 느낌적으로는 약 한 10년 정도를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퇴근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떠서 늘 밟아야 되는 전철역 계단 그것도 이제는 싫고 일요일만 되면은 누워있는 나의 침대 이런 것도 싫고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옆에 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세컨 샤크라가 나옵니다. 아크엔젤, 에리얼이 있어요. 뭔가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한 장 더. 그렇군요. 자,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파이어입니다. 퍼스트 샤크라, 세컨 샤크라, 첫 번째 샤크라, 두 번째 샤크라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삶이 뭐 완전히 만족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불만족스럽지도 않고요. 뭐 그냥 그렇게 사는데요. 야, 여러분 양자리 카드입니다. 이게 파이어 사인 카드예요. 타로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황제죠, 황제. 어떤 집단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셔플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얘는 넣을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 퍼스트 샤크라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를 아주 하고 싶어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퍼스트 차크라. 이게 척추에 있는 차크라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요, 딴 게 아니고요, 우리를 걸어 다니게 만들어요. 걸어 다니면요, 나의 어떤 활동 영역이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요, 여기 보면은 식스팩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헬스클럽을 다니는 마이클이라는 애거든요. 얘만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 얘 에이리얼이라는 이 친구는 안 합니다. 헬스 안 다녀요. 이 친구만 다녀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활동적이게 되면요, 일단 어쨌든 간에 집에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느낌의 천사예요. 아무튼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변신이 있고 파이어가 있고, 지금 이 파이어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떨어졌던 황제도 얘 거고요. 에이리얼은 뭐냐, 지금 똑같은 위치로 보이는데 얘는 척추고요. 여기는 자궁입니다. 자궁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를 하는 게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라는 아주 강력한 끌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두 번째 샤크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샤크라가 발동이 걸리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의 어깨 동무를 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허그가 그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컨 샤크라가 발동을 했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은요,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고 싶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됐든, 여러분이 미뤄놨던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세 개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은요, 근데요, 이게 참 그래요. 양자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봄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가 성공이에요. 성공. 나는 성공하고 싶다예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은 좀 아주 강하게 성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도 할 말이 있는 카드인데,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스티스, 더 풀이 있습니다. 이야, 강력하네. 이게 진짜로 계절하고 관련이 있나? 야, 체리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친구분들이나 지인이 여러분을 보면요, 조금 좀 깔아앉히면 안 될까? 조금 캄다운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은 잘 가고 있던 일도 이렇게 망칠 수 있으니까 심호흡을 하자. 너무 빨리는 가지 마. 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행드 워먼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데스 있어요. 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고르신 여러분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별자리는 총 12개예요. 양자리에서부터 스타트해서 물고기 자리로 끝납니다. 이 리딩을 하고 있는 시기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기가 물고기 자리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리로 넘어가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파이어 사인부터 스타트해서 거의 양자리 느낌의 에너지인데요. 요 카드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요, 시기적으로 뭔가가 여러분이요, 하나를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한 60이라고 볼 때는 일은 한 40 정도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언더라인이요, 여러분. 이 친구
물고기 자리 카드죠. 행두오먼이 나왔는데요. 뭐 물고기 자리인 것을 그냥 배제하고서라도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리의 모양이 숫자 4란 것과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숫자 4는요,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상태는 땅에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 즉 숫자 4가 의미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예요. 자, 하지만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어요. 심지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피도 밑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안정적이긴 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그냥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뭐냐? 답답함이죠. 감옥 안에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삶이 있는데요. 그 삶 자체는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답답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요. 지금 뭔가 번쩍했어요. 지금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번쩍했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달려서 가만히 있고 세상을 거꾸로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변신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고 뭔가 열정적인 걸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요. 엄청난 걸 원해요. 이를테면 롯데월드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 맞아요. 그냥 약간의 변화를 원한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제 느낌적으로는 이 카드가 먼저 나왔잖아요. 36번.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은 아이를 갖고 싶다도 가능해요. 그 카드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사귀는 분이 없어도 아이는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에너지에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예요. 자, 성공하고 싶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스티스가 나왔어요. 저스티스는 균형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묶여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늘 똑같은 쳇바퀴를 돌아가는 삶에서 그냥 먹고 살고만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성공적이고 좀 더 다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 했는데요. 그 일이 여러분이 좀 투쟁을 해서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누군가가 뺏어갔고 여러분을 음해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 쳐낸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것에 몫을 받아냈다 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좀 어렵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미국의 뉴욕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한 거죠.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다 받아냈고 여러분이 뉴욕을 가게 되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지팡이는 뭐냐? 이제 여러분이 뉴욕을 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멀리 가서 지사에 가서 일하게 되면 그만큼 또 책임감도 주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플러스 여러분이 앞으로 뉴욕에 가서 더 키워나가야 될 그 무엇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뿔이 나왔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떤 큰 성과를 내기는 했는데 그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직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회사로 스카웃이 됐거나 헤드헌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옮겨졌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0번 그 풀카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작,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나 봐요. 참고적으로 얘는 개자리를 의미하는데 무엇인가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진 거죠. 새로운 환경에서. 그런데 지금 모양은 바뀔 거래요. 이게 지금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올 기적은 얘인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말 그대로 뉴욕에 가서 정말 여러분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요, 여러분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욕으로 가게 된다는 그 소식 있잖아요. 그 자체를 기다리고 있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 4월의 기적은 그 기다리는 답이 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한 장 열어볼게요. Believe in the impossibl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아주 애매한 카드가 나왔어요. 애매한 카드. 불가능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저 카드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게 있긴 합니다. 자,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설마.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얘! 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이야, 그렇군요. 3개의 지팡이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꺼냈던 카드가 얘입니다. 키워드는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인데 9개의 스워드가 나옵니다. 고추 말린 거 9개 나오고요. 고추 말린 거 9개. 5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폭풍이 보이네요. 폭풍이.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7개의 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3개의 지팡이는 성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전부 9번, 5번, 7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카드들은요, 홀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없어요. 타로에서 홀수는요, 부족함 혹은 넘침 그리고 불안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요, 뭔가가 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 상황에 여러분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 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작년 9월쯤에 그 얘기가 이제 결판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요, 빨리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만이 아니고요, 누군가와 혹은 어떤 집단과 여러분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싸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요, 상대편 쪽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약간의 도덕성도 있어요. 혹은 죄책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뉴욕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가는 건데요, 원래는 여러분의 선배가 한기수 선배가 뉴욕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질타받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이 줄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시샘은 나잖아요. 시샘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샘 때문에 이리저리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이 이해도 해요. 다 이해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뺏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싸울 땐 싸우고 미움받을 때 미움받지만 먼저 가야 될 그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가 그 선배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배가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그래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흐르는 상황으로는요. 그게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뉴욕을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겠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4월 달에 어떻게 될까? 4월 달쯤엔 도대체 이게 나올까? 아니요. 4월 달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4월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더 받게 될 겁니다. 즉, 그 답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뉴욕을 못 가겠구나. 그러면, 나의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요만큼은요, 아주 요만큼은요, 여러분도, 기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루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음력을 씁니다. 28일을 쓰죠. 그리고 조금씩 밀려서 윤년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루가 더 플러스 되고 하잖아요. 2월 달에. 자, 그렇게 될 때 보름달, 만월이 두 번 뜨는 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뜬 만월, 그건 상당히 뜨기 힘든 달이죠. 매년 뜨는 달이 아니잖아요. 그 힘든 달이 블루문입니다. 하늘을 봤는데, 저 달이 왜 저렇게 파란색이야? 라고 해서 그게 블루문이 아니고요. 그 윤년 때문에 생기는 그 달을 블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달이지만, 뜨기 힘든 달이지만 안 뜨진 않잖아요. 뜨긴 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올해 블루문이 뜹니다. 언제 뜨냐? 5월 31일 날 사수 자리에서 블루문이 뜨게 될 겁니다. 만월이 뜰 거예요. 5월 31일 날. 왜 이게 5월 31일 날 뜨는지는 저는 점성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는 5월 31일 날 뜨는 풀문은 블루문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 리딩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4월의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4월은요.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건데요. 그래도 믿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5월 31일 날 블루문이 뜨는 그 시간까지는 믿고 있어 봐라. 라는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 카드들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블루문을 꺼냈다는 것, 그리고 올해 블루문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4월에 여러분이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의 교차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건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5월 31일 날 블루문이 뜨고 나서 뭔가 표면화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많이 듭니다. 아주 많이 들어요. 자, 오라클을 올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좀 열어볼게요. 일단 10번째 하우스가 나오고요. 10번째 하우스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성공, 직업, 나의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석세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석세스 카드예요. 여러분의 성공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사자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사자자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에 사자자리와 관련이 있다면 요 파이어 요것도 사자자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자자리가 이제 여름이죠. 그래서 만약에 5월 31일 날 블루문이 뜨고 어떤 것이 표면화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진짜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사자자리, 즉 7월 23일부터 8월 22일 한참 여름 때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라클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줄까요? 당신은 경고 문구를 원했다. 그것들의 퍼레이드를 원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레드 플래그는 일단은 경고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라는 건데, 뭐 톡식, 뭐 독스럽다, 라이, 거짓말, 뭐 드라마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다 할 때 그 드라마예요. 아무튼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인데, 나는 그 중에서 그냥 레드 플래그 하나를 원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걸 원치는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무거워지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좀 의연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오라클로 나왔다면 여러분 앞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군가의 수군거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퍼레이드처럼.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뿅 카드 몇 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뭐 몇 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죠? 블루문이 뜨는 5월 31일 날 이후에서부터 해서 뭐 사자자리까지 몇 달 안에 뭔가가 확실하게 바뀌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자, 숫자 3 나옵니다. 뭐 3개월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는 3일 혹은 3주 뒤인데 3주 뒤면은 뭐 4월이겠죠. 4월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숫자 3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카드는 다 나왔죠. 카드가 그 패턴이 뭐냐면요. 성공이라는 카드 하나 빼고는요. 나머지 카드들은 시기, 질투,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막 다 공존해요.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성공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있는 것 같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월은 여러분이요. 솔직히 조금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더하기 지친다 라는 느낌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다 때려치울까? 뭐 뉴욕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블루문까지는 개겨보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사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9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 노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기적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요? 고래 카드가 나옵니다. 자, 고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장생포인가요? 그쪽으로 가면은 고래 체험이 있죠. 배를 타고 나가서 고래가 보일 때까지 배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 번쯤 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일본을 갈 때 부산에서 대마도하고 오사카를 갈 때 돌고래를 본 적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은 고래랍니다. 고래가 물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호흡을 하기 위해 튀어나온 거죠. 푹 이렇게 할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맡겠다는 겁니다. 자, 호흡 곤란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답답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들을 숨막혀 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솔직히 이게 기적이죠.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답답한 어떤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뭐 기적이라고 하면 뭐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저 브리치가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크게 포함하는 건 갑갑하다는 거잖아요. 갑갑하다는 그 말 안에 포함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 봅시다. 이걸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야, 오션이 나오나요? 그렇군요. 바다입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이 고래가 살고 있는 곳이죠. 물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게 이 해양이죠. 오션. 카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무엇인가에 휩쓸리지 않고요. 좀 나쁜 표현으로 조정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오션이라는 것 말 그대로 여러분이 넓은 바다를 지금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바닷가 근처로 가서 살아본다든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바다가 보이는 뭐 제주도 이런 곳에서 뭐 한 달 살기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우리 물 안에 있으면 무중력을 느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무엇인가를 원하나 봅니다. 아무튼 심리적으로나 여러분이 좀 답답한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 오션 카드가요. 보통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픔이란 게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슬프게 되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것을 좀 나오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우울한 어떤 상황들. 자, 7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7번째 하우스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갈자리다 라고 볼 때 여러분이 1번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으로부터 7번째를 돌아가면 즉 여러분들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7번째 별자리, 7번째 집입니다. 정갈자리로 볼 때는 황소자리고요. 여러분이 양자리다 라고 볼 때는 천칭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라고 볼 때는 천자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인데요. 자, 이 7번 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5번 집도 사랑이긴 하거든요. 근데 5번 집은 로맨스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가슴이 설레고 그 사람과 이제 알아가고 데이트하고 너무 즐겁고 뭐 섹스를 즐기고 뭐 하는 그런 것들. 그게 5번 집인데 7번은 오히려 결혼 쪽에 가까워요. 뭔가 좀 더 진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자리가 7번째 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이런 것도 의미랍니다. 예를 들어 집단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맺기 위한 계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계약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와 대립하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견을 꺾을 수 없어. 나는 꺾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꼭 관철해내고 말겠어. 라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7번 집이요. 우리 보통 이제 부부라고 볼 때, 결혼했다라고 볼 때 맨날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7번째 집을 꺼냈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회사가 나랑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갑갑하다,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금 슬픔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 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연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카페를 하는데 같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어요. 동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의 7번 집입니다. 아무튼 나와 상당히 긴밀한 어떤 누군가를 말하는데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답답하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군요, 결론적으로는. 자, 음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트윈 플레임 카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군요. Door to Personal Healing and Happiness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리딩이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이잖아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바로 요 전에 올렸던 리딩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의 리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느낌적으로는 요 5장이요.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별을 한 상태이신 것 같고요. 저 블리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괴로운가 봐요. 그 이별 때문에. 너무 슬프고 괴롭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비닐 같은 건데요. 정말 극소량의 공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어지럽겠죠.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뭐 칼이나 바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뚫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지는 그런 에너지에 지금 갇혀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누구 때문에. 자, 그런데요. 그게 기적일까? 기적입니다. 왜냐면요. 그 에너지에 빠지잖아요. 어떤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에너지. 난 딴 거 바라는 거 없어. 내가 부자 안 돼도 되는데 이 힘든 이 상황만 좀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다가온다고 예고편, 프리뷰도 나왔어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힐링이 되고 행복한 시점이 열리게 된다. 라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힐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봐요. 풀 카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시작. 자, 그리고 4개의 지팡이. 그렇군요. 이 4개의 지팡이가 솔직히 결혼을 의미하긴 하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느낌의 4개의 지팡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Justice 카드가 나옵니다. Justice. 오, 엠페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4장을 꺼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셔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4장 중에 3장이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이게요, 슬프지는 않거든요. 뭔가 흐름이.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나이트 원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와 있는 타로가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5장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들은 어느 정도 슬픔이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메이저 알카나고, 메이저 알카나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이저 알카나 중에서도 또 다소 강한 에너지들의 메이저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것은 안 느껴집니다. 밑에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슬픈데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상당히 슬픈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고래처럼 브리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피자를 고르신 분도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 중에서, 자녀분이
지금 현재 비행을 하고 계시는 경우일 수 있어요. 지금 자녀분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다든지, 혹은 자녀분이 지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럴 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배우자가 집안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우자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도와주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족의 이야기로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가 집을 나가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고 그랬던 게, 보통은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애가 좀 삐뚤어졌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자녀분이 이렇게 나가게 된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거예요. 그 배우자와 뭐 관계가 왜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었는데, 심지어 지금 자녀분까지 여러분에게 등 돌렸다. 그래서 뭐 지금 방황 중이다 라고 하면 정말 더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말겠어 라고 해서 다시 리셋을 시킨 겁니다. 뭔가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그 컴퓨터 2초 정도 파워 버튼 누르고 윈도우를 다시 킨 거죠. 그럼 이제 싹 리프레시가 되면서 컴퓨터가 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눌러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자녀분은 자녀분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절대로 내가 이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아주 맑고 명료한 정신으로 이 모든 걸 다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퍼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그러니까 7번 집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배우자분이 등판을 함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뭔가 다시 이전처럼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가 이 리딩의 전반적인 에너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사귀었는데 이별이 된 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기 잉행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음과 양을 의미하고요. 7번째 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션 자체가 감정의 요동이거든요. 요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잔잔한 흐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의 이별 때문에 상당히 슬퍼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카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풀입니다. 풀은요, 이제 모든 걸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예요. 자, 그런데 옆에 이 카드 4개의 지팡이가 나왔죠. 4개의 지팡이가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의미해요. 집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족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드렸던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닌 4개의 지팡이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별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 4개의 지팡이는 뭐냐? 나의 중심을 찾겠다. 나의 보금자리를 찾겠다.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거기다 밸런스 카드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저스티스가 잉행하고도 비슷한 건데, 나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슬프더라도 이게 슬픔으로 갔다가 빨리 제대로 다시 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기 위한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한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이 삶의 주인은 나야.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어떤 큰 각오를 가진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블리치가 따지고 보면은 요 행동을 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언더라인 나이트 원즈는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방향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이제 틀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떤 누군가의 방문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자가 여러분의 모든 걸 바꾼다. 그 방문자는 이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어떤 아픔의 힐링과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아픔과 관련이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 슬프니까 저기 미안한데 저기 가서 좀 각티슈랑 이런 거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는 카드는 한 장도 안 났어요. 나는 슬프긴 슬픈데 그걸 겉으로 표현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살아가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올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위에 카드랑 밑에 카드가 너무 상반돼서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카드를 열어봅시다. 슈퍼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슈퍼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감정이 고조된다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고래가 물 위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도 참다 못해서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계속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계속 그쪽으로 신경 쓰여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왜 슈퍼문이 나왔는지. 슈퍼문이 나왔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9개의 스워드가 있습니다. 9개 스워드. 자, 그런데 킹 펜타클이 나오고요. 킹 펜타클. 자, 9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9개 지팡이.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나이트 원즈가 있네요. 자, 저는 이제 이 카드들을 읽어야 될 의무에 있는 사람이죠.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뭔가 구체적이길 바라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정말 1%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슈퍼문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기는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에너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뭐 에버랜드에서 뭐 티익스프레스인가 뭐 그런 거 타면은 이 올라가잖아요. 그 열차에 타는 게 이제 레벨 1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9라고 보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확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만약 그게 10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 8에서 9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이제 두렵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그 속도에 나를 맡기게 될 것인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두려운 상태고, 심지어 그 기차에서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가장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내릴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4월의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얘를 꺼내놓고 있읍시다. 자, 블리츠가 있잖아요. 답답하다는 것을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뭔 것 같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이유도 이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나이트 원즈죠. 나이트 원즈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이트 원즈가 있어요. 이 카드, 이렇게 많은 카드들 중에 가장 밑에 있었던 카드예요. 언더라인 카드였고요. 이 카드들 꺼낸 것 중에 가장 밑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나이트 원즈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원즈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친구를 뭘로 읽었냐면, 집 나간 여러분의 아들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어진다. 어떤 일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을 틀게 만든다. 라고 저는 일단 리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 카드를 타로 공부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이트 원즈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나이트 원즈는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꿔놓을 무엇인가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나이트 원즈는 일단 사람으로 본다면요. 파이어 사인입니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볼게요. 약간 젊은 친구고요.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 원즈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떤 누군가가 급작스럽게 방문을 하는 건데요. 이 방문이 너무 기다렸던 방문이 아니라 뜻밖의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왔지?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이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시카고에서 살고 있었어. 걔는 원래부터 미국에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한국에 왔대. 우리 집에 온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방문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어진다를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방향을 틀게 만들고요. 그리고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오는데요. 그 소식은 전해져서 온다라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들었다라는 거죠. 있잖아,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뭔지는 몰라요. 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달의 무엇인가가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트 원즈가 뭔지는 타로 리더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감정이 고조된대요. 무엇인가가 오게 되지만 감정은 고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인 스워드가 나왔고요. 나인 원즈가 나왔어요. 자, 99 에너지입니다. 9는요. 청룡 열차가 올라가서요. 떨어지기 직전에 잠깐 멈추잖아요. 그 단계예요. 자,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꺼낸 건 뭐냐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드가 있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킹 펜타클이 나오죠. 킹 펜타클은 킹이 4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트의 윗사람입니다. 킹 밑에 나이트가 있고 나이트 밑에 페이지가 있잖아요. 타로에서는 타로라는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황제가 가장 높은 거고 이분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가 킹이고요. 그리고 킹 밑에 있는 친구가 나이트예요. 그렇게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자, 그런데 킹이 있고 그 사이로 99 카드가 있어요. 즉, 이 9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뭔가가 지금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 이제 10번이면 풍선이 터지기 직전. 이렇게 슈퍼문처럼 막 부풀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킹이 나타나서 뭔가를 하나 봐요. 이 킹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킹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신경 써주지 않는 그 남편이 갑자기 등판해서 이 아들과 단판 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리딩을 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킹 동전이라는 사람이 특정 인물일 수 있어요. 즉, 요 사람인 거죠. 7번째 하우스의 이 사람. 즉,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번 에너지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은 이게 끝날지 뭐 할지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는 어떤 상황에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나이트 원즈의 에너지로 볼 때 방향이 틀어진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혹은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해보자 라고 한다도 가능합니다. 나인 원즈는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의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엇인가가 엔딩이 되기 전에 진짜 완벽하게 우리가 끝을 내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정이 막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적의 형태는 블리치잖아요. 즉, 여러분이 답답한 게 너무나 쌓여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을 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게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방향의 전환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킹이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킹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 어떤 분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해보자가 되면서 여러분이 숨을 쉬게 된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횡설수설했어요. 좀 정리를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그 일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여러분의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일명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카드죠. 이 카드가 너무 막 머리 아프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킹 펜타클이 등장합니다. 킹 펜타클은 킹들 중에서 가장 책임감이 있고 가장 진중하며 가장 믿음직하고 똑똑하다라기보다는 믿음직한 친구예요. 아무튼 그렇게 말할게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9개의 지팡이가 된다예요. 9개 지팡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방향이 틀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쭉 가고 있었던 건데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요렇게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가게 됨과 동시에 호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카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떤 소식을 전할 건데요. 그 소식이 여러분을 이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리딩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감정이 고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이 고조되는 게 만약에 언더라인이 얘 때문이라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소식이 오는 겁니다. 어떤 뉴스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가족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집 나간 아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정이 고조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 킹 펜타클이 등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한 번 더 잘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킹 펜타클이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오라클을 좀 열어봅시다. 오라클을 열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두리뭉실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요, 여러분, 확실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고요. 한 사람은 해결을 해주는 거고요. 한 사람은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리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결하고 맞추려고 하고 막 그러는 듯한 느낌이에요. 솔드아웃입니다. 자, 이건 세 번째 집인데요. 지금 7번째 집이 나왔죠. 세 번째 집이 의미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렇죠. 회사에서 하는 회의 시간입니다.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세 번째 집이에요. 그래서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퍼스트 하우스 카드가 나오네요. 퍼스트 하우스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중심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휩쓸리지 않고 나는 이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You are the main character. Start acting like it.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답게 행동해 라고 합니다. 다시 또 가족의 예로 돌아가서 남편이 있고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중재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아 정신 차려.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밥 차려주고 하잖아. 이 썩을 것들아. 딱 와서 식탁 앞에 앉아. 전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든 회사에서 어떤 지랄 같은 상사가 있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짊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라고 생각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요거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겠어?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피스풀 레솔루션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평화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뭐가 됐든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우리 흔히 말해서 어른스러운 것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네 마음 알겠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할게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숫자는 9가 나옵니다. 일단은 4월의 리딩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4월 9일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9주 뒤 혹은 9일 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에서요, 9 두 개의 킹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딩이 9번, 즉 롤러코스터가 끝에 딱 걸려서 멈춰있는 그 상태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인가가 엔딩이 되든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에너지로 뽑은 게 아니라 날짜를 알고 싶어서 꺼냈기 때문에 뭐 4월 9일 정도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9의 에너지기는 해요.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이제 4월이라서 날씨도 진짜 따뜻해지고 시냇물도 졸졸졸 흐를 것이고 개구리도 개골개골 하겠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오, 뮤직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음악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모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기적이랍니다. 가장 뭐 단순하게 본다면요, 여러분이 그 음악 공연 같은 걸 뭐 관람하러 간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게 기적인가? 근데 이제 그 표가 공짜표였던 거죠. 그러면 기적이지. 콜드플레이 이런 팀이 오면은 표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뭐 그런데 뭐 그런 표를 구한다는 것도 기적이네, 따지고 보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콜드플레이가 뭐야. 뭐 BTS 표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게 말 그대로 밑에 하모니라고 되어 있죠. 음악이라는 게요, 사전적인 의미가 음과 리듬이 어울리게 만들어진 예술 활동을 음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음과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맞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불협화음이라고 한다든지 삑사리라고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기적이다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걸요 조금 바꿔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없는 게 하모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회사에서 너무 트러블이 많고 계속 싸우고 뭐만 하면은 뭐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러다 보니 막 너무 지쳐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상당히 하모니적인, 서로 잘 융합되는 그런 회사가 된다, 가능하고요. 혹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집안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분하고 썩 좋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충분히 가능하고, 친구들이랑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와서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시 이제 하모니가 생겨서 서로가 친해진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 한번 열어볼게요. bathroom이군요. 자, 일단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화장실이랍니다. bathroom. 급동이 있나봐요, 여러분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 라는 건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죠. 우리가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이렇게 모양으로 내려가잖아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가슴 안에 있었던 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이 화장실 물 안으로 흘러내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모니도 나와 있고요. 베스룸까지 있다면 지금 어떤 누군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다 이 변기물에 내려버리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 하모니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단절하고 살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낸다. 주변 사람들과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 엘리먼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에어 엘리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에어 엘리먼트는 에어 사인을 의미합니다. 공기 사인이죠. 물병 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를 의미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일단 그거예요. 그런데 에어라는 것이요, 공기라는 것, 바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어디론가 전해지는 말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이거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화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요. 혹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이 에어사인이다도 가능하겠죠. 혹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하모니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물병 자리다, 쌍둥이 자리다, 천칭 자리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뭔가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의 단절이 있는 것 같고 그 대화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라는 것처럼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썰드 샤크라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썰드 샤크라.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샤크라가 나오네요. 3번, 4번 샤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어떤 누군가 뭐 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별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누군가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10개의 컵부터 나오나요? 그렇군요. 10개의 컵. 자, 10개의 컵이요. 뮤직입니다. 하모니예요. 에이스 원즈가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엠페러가 나오고요. 엠페러. 자, 그리고 교황님 카드도 나옵니다. 이게 너무 가족 친화적인데.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이요. 저지먼트가 있습니다. 밑에는 퀸스워드가 있어요. 그래요. 카드가요, 이게 깔리게 되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런 걸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요, 약 한 1년 전쯤에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그 일이 여러분들을 단절시키게 만들었어요. 그 세상과 단절.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입으로 말할 수 있나요? 행복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답할 수 있나요? 행복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순간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안 보려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어떤 일을 하나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뭔가 찌꺼기가 하나 있는 듯한, 변기에 티슈만 넣어야 되는데 물티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녹는 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그거는 괜찮지만 일반 물티슈 넣으면 막히잖아요. 근데 약간 물티슈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꽉 막혀버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게 될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단절에서 세상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기적이에요. 그게 왜 기적이야? 기적은 로또 같은 게 돼야지 기적이지 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간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봐줌,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여러분이 그렇게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가 있죠. 세 번째 차크라는 배꼽 차크라입니다. 배꼽이라는 게 일단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을 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 쪽을 담당하는 차크라거든요. 그러니까 차크라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막혀 있으면은 이제 그걸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가를 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알기로 그래요. 요가를 하면 좋은 게 그 차크라들을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차크라가 그 기운이 잘 흐르고 이렇게 된다는 그겁니다. 아무튼 배꼽 차크라는 소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돼야지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옆에 보면 네 번째 차크라죠. 네 번째 차크라는 라파엘의 가슴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이게 심장 차크라입니다.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크라가 막혀 있었다. 그 말인 즉슨 그 어떤 누군가가 3,000명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어도 여러분은 가슴이 열리지 않았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랑은 어떤 특정한 인물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등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요. 지금 원하는 게 얘 같습니다. 그냥 행복한 삶이에요. 10개 컵은요. 그냥 지금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엄마 아빠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 4명이 그래요.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냥 집안에서 치킨 시켜 먹고 그냥 뭐 영화 같은 거 넷플릭스 틀어놓고 뭐 보고 뭐 이러는 게 다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것들도 있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작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뭐 엄청나게 뭐 로또가 돼서 뭐 1등을 해가지고 뭐 농협의 중앙점을 갔더니 뭐 지하 2층부터 무슨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 연결해갖고 그 타고 올라가면 된다 뭐 이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에이스 원즈가 있어요. 에이스 원즈는 말 그대로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행복하고 시작 또 나오고 이러는 걸 볼 땐요.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뭔가 같냐면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화장실 변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슴 안에 있는 막혀 있었던 무엇인가를 다 내보내고 이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무엇인가 사랑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이 세상에서 내가 등졌잖아. 내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세상과 단절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누군가도 만나고 재밌게 살고 싶어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좀 센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얘도 뭐 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소소한 행복이에요. 뭔가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 요즘에는 뭐 AI와 관련된 그런 뭐 배우는 데도 있더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것들. 빵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 이제는 좀 내가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상당히 나의 삶에서의 주인은 나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이게 그거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를 보는 거니까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최근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황님 카드가 나왔어요. 자, 교황님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결혼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타로적인 의미로 볼 때는 결혼을 가장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통적인 것.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AI가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칼국수에 콜라를 부어 먹는 그런 요리는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물론 뭐 언젠간 나올 수 있겠죠. 칼국수도 콜라와 이렇게 함께 하니 정말 맛있더라. 그 멸치 육수와 콜라의 그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최고의 맛이야. 라고 하는 세상이 열릴지도 모르죠. 언젠가.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전부터 가져온 무엇인가, 소중한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가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는 말 그대로 뿡 하고 이 천사가 나팔을 불어줬거든요.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전의 삶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나. 아무튼 뭔가 세상하고 좀 단절하고 여러분들만의 삶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누군가와 섞이고 싶지도 않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보내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는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오는 것은요, 아주 큰 게 옵니다. 제가 이 카드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인생이라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뮤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그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기적을 열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밑에 타로를 읽었으나 뭔가 놓친 게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게 가족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결혼 승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느낌적으로는요. 그런 분도 있겠다 입니다. 얼룩말을 고르신 분 중에서 당신의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뉴문 캐프리콘 염소자리의 신월 카드인데요. 염소자리 신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1월 18일 날에 염소자리 신월이 있었고요. 이제 내년 1월쯤에 다시 염소자리에 신월이 뜨겠죠. 여러분의 열심히 노력한 것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진짜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 타임 있잖아요. 그 기간을 지나왔다, 함께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보답은 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이 보답은 뭔지요? 자, 3개의 펜타클이 있어요. 그렇군요. 3개의 펜타클. 자, 참고적으로 3개의 펜타클이 뮤직입니다. 하모니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2개의 펜타클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밥이 나와 있어요. 9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2개의 원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가 3개의 펜타클이에요. 3개의 펜타클은요, 일단은 직업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데, 지금 요 에너지가 얘입니다. 뮤직 하모니인데요. 회사도 보면은 그냥 가서 내 일만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상당히 그 팀원들하고 잘 맞는 어떤 회사들도 있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뮤직이 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누군가와 함께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오게 되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카드, 이 염소자리 카드는 여러분들의 고생했던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누군가와 잘 맞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보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었던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2개의 펜타클이 있죠. 2개의 펜타클은 일단은 바빠진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빠진다도 가능하지만, 이게 2개의 펜타클이
두 개의 동전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도 가능해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잡이 있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9컵이 있어요. 자, 동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개의 펜타클이고 하나는 9개의 컵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이 2개 중에서 고민을 한다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9개의 컵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재밌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돈이 안 돼, 이게 뭐 하면은 그냥 뭐 취미생활인 거지, 뭐 이렇게 말해도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재밌는 무엇인가 있잖아요. 나를 위한 행복,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2개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한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직업 하나, 이 2개 중에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언더라인 카드도 2개의 원즈가 나왔죠. 2개의 원즈도 마찬가지로 그 선택을 의미하는데, 이 원즈의 좀 큰 의미는 뭐냐면 먼 미래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오늘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 결과가 물이 나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장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 온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너 무엇을 할래?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는 무엇인가는 확실하게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결단 내리게 되는 것은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요 카드를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때는 이게 가족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제가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리오가 나옵니다. 사자자리고요. 일단 사자자리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니까요.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이 그 4번째 샤크라가 에어라고 했잖아요. 요 샤크라, 3번째 샤크라가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사자자리를 의미하기는 해요. 사자자리는 어떤 분하고 관련이 있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4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4번째 하우스가 여러분 가족을 의미해요. 지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리딩을 가족하고 연결을 못 시키겠거든요. 흐름적으로 가족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가족 카드가 2개나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게 가족하고 관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엄연하게 따지면. 솔직히 요 2장 카드도요, 다 결혼을 의미하는 건데, 4번째 하우스가 결혼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가 있을 수 있는 편안한 곳,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좀 갈등하고 힘들고 거기서 막 여러분의 시간도 없었고 뭐 이런 거였다라고 볼 때, 이 카드들은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마음도 가고 행복도 하고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안정적인 무엇인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가족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어봅시다. Your crystals are tired of your drama.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크리스탈이요, 보통 힐링에 도움을 주잖아요.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수정을 옆에 갖다 놓고 있으면 그것이 힐링을 도와주는 건데,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드라마가 있어서요, 지금 이 수정들도 여러분의 드라마들에 지금 지쳤대요.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계속 슬퍼하고 힘들고 이런 거에 너무 투정하지 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카드는 일단은 뭐 약간은 좀 해악을 좀 넣어서 만든 카드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받아들일 때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왜 이렇게 불행스럽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의연하게 넘겨야 될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넘기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은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이럴 수도 있죠. 자,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일단은 선택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왔는데 오라클은 새로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자, 캔서가 나옵니다. 캔서는 참고적으로 사자 자리의 바로 앞 별자리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고요. 그 이후로부터 사자 자리예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시기는 캔서, 개자리, 사자자리, 그러니까 한참 여름 때, 그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4월에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 4가 나왔다,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주 뒤, 혹은 4달 뒤인데, 여기 네 번째 하우스도 나와 있는 상태죠.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지금 이 카드들 안에 깔려 있는데요. 제가 못 찾은 거 맞고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올드한 선택과 새로운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요것도요. 여러분의 선택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걸 할 때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은 할 수 없어.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교황님이요, 솔직히 이 기적하고 관련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안에서 교황님이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더 힘들 수 있어. 내가 몸이 힘들지만 내가 앞으로 나이를 더 먹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걸 하는 게 맞아 가 있고, 그게 옳다면 그걸 하는 것이고, 아니야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이걸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서 하는 말 이런 걸 듣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에 근거해서 선택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을 해봤습니다. 4월 이제 진짜 날씨 따뜻해질 텐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